자, 반갑습니다. 올해 시험이 한 열흘 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니까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년에 대한 준비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모아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략 같은 거 짜기, 이렇게. 일단 경향을 좀 봅시다. 요거 역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를 준비하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2012 학년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 출제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다 영어 수학을 보다가 이제 수학 물리, 수학 물리 화학으로 시작했던 게 이때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고려대는 이제 한참 좀 있다가 여기서 2018 학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연세대를 쫙 보세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4개 서술로 깔았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4문제가 있는데 그게 서술이에요. 여러분이 그 대학교에서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쓰는 거 있잖아요, 서술식으로. 문제는 4개지만 거기에 작은 문제가 2-3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개 정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 4개 서술, 그 다음도 4개 서술, 갑자기 7개 서술을 깔았어요, 이게. 그리고 다시 또 5개 서술로 깔고 또 4개 서술. 그러니까 2012부터 16까지는 그냥 서술 문제로 했어요. 연세대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확 넘어가요. 올해 이제 수학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시험 문제 유형을 바꿔요, 이 사람들이. 근데 공지는 안 해요, 이렇게. 그냥 시험장 딱 가보면, 작년 문제 같은 게 아니네? 그거를 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개 소술에서 10개로 확 늘어났어요. 객관식 10개. 그 다음에 2개의 단답식이라는 얘기는 답을 쓰는 거예요. 서술인데, 이렇게. 그리고 2개가 서술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나 봐. 10개 객관식, 2개 단답, 2개 서술, 이렇게. 그리고 또 유지된 게 아니라 그 다음 년도 또 다시 이제 공지 없이 갑자기 20개 객관식을 깔고 2개가 이제 서술인데, 여기, 주관식인데, 그 서술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는 단답식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5년치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올해도 그렇지만 20개 객관식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단답식,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식은 5회 말에다 쓰는 거고, 주관식은 거기다 빈칸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22개인데, 연세대 시험 문제 특징이, 그러니까 수학 물리를 보는 학과가 있어요. 2개 학과. 그러니까 2과목을 보는 학과가 있고, 수학 물리 화학 3과목을 보는 학과가 있는데, 시험 시간은 똑같이 3시간을 줘요, 이렇게. 원래 2과목은 2시간 줘야 되는데, 초창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과목을 보는 식은 2시간 시험 보고 내보냈더니 나가서 막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똑같은데. 그래서 아직 3과목 보는 친구들 남아있었거든요, 강의실에.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인가. 그래서 이게 2과목을 보든 3과목을 보든 그냥 3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이렇게 몰아서 보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알아서 이제 시간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제 연세대 시험 특징이고, 이따가 시험 문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인지. 그 다음에 좀 뒤늦게 뛰어든 고려대는 4개 서술을 깔아요. 4개 서술, 4개 서술 똑같이 쭉 깔고 있고, 이게 올해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4개 서술이지만 사실 4문제가 아니고, 문제마다 작은 문제가 2개, 3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다 해보면 한 10개에서 15개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덩치 큰 하나의 문제 여러 개를 푸는 거니까, 그렇게 이따 보겠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이렇게. 4개 서술이지만 문제 수로 15개까지 확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되고, 요 다음이 이제 우리가 내년에 보여줄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충 봐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근데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공지 없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2개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주관식, 서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고민은 문제를 풀면 그런 고민이 없어. 그냥 맞으면 그냥 서술이든 객관식이든 내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 물리 자체를 공부하다 보면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든 그냥 문제 풀어 나가는 거니까 큰 그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게 초창기 막 공부하는 친구들, 처음에 준비하는 친구들의 요 서술 주관식의 답안 작성에 대한 그 부담이 있나 봐요.
어떻게 다 뭐, 논술이 아니에요, 지금. 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에 논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는 거. 그런 시험이 아니고, 그냥 서술하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서 말을 많이 써도 안 돼요, 이렇게. 나는 에너지 보존을 쓸 거야. 이렇게 국어적인 문장이 한두 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엔 다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돼요. 딱딱딱 이렇게 해서 이걸 구했어, 이렇게. 물리는 그림 같은 게 나오니까 그림 같은 거 한두 개 넣고, 보통 이제 어떤 자세히 풀이된 해설지 같은 느낌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식만 열심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이쁘장하게 구어적인 문장 하나,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배치, 수학적인, 수식적인 전개, 최종 답,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논술처럼 막 주어 목적어 신경 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대학에서 보는 시험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 정도로 풀이해서 쓰면 된다. 보세요. 그리고 책을 5년치는 똑같다. 연세대는 20개 객관식, 단답식 2개가 있고, 고려대는 이제 서술, 주관식 4개가 있는데, 이게 22개라는 것이 전범위에 다 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지엽적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들도 자기들이 일반 분리 수업을 하면서 이게 쭉 진행하다 보면 내가 중간고사를 낼 때 학생들한테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하잖아. 스킵할 거야.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럼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을 안 내요. 자기들은 이렇게. 그래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지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받아보면 그냥 중요한 데서만 시험을 내요. 이렇게. 근데 편입은 그냥 전범위에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도 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전범위에 고르게 깔린다는 얘기는 보통 제가 조사해 보면 한 60% 정도는 아주 중요한 걸 내요. 이렇게.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데서 내요. 그러니까 역학이랑 어떤 게 중요해라는 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내고 여기 30%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에다가 약간 어려워지는 거. 이 어렵다는 것은 대학 물리니까 고등학교의 수능 물리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즉 수학적으로 적분이 좀 들어가서 좀 복잡해지는 거. 이런 게 한 30% 들어가고 나머지 10%가 아주 지엽적인 걸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물리를 다 집에 갖고 있어야 한 것이 이거 쫙 넘기다 보면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파트가 딱 보여요. 이렇게. 그거는 누구나 어느 대학에서 중간고사를 기본을 내든 절대 안 내는 파트인데 그런 걸 내버려요. 조금 기투이 지엽적인 거 이렇게. 그래서 무슨 기체 문자에 무슨 뭐 비열 같은 거 이상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또 특이한 거 전자기파의 중요한 특징 같은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냥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되게 심해요. 난이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수능을 아주 잘해. 물리 완투를 너무 잘해서 연세대 문제를 딱 보여주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꽤. 그러니까 고등학교 물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대여섯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이제 약간 적분 형태로 막 뭔가 수학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몇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편차가 좀 심합니다. 편차가 심한데 이따 할 얘기지만 과별로 달라요. 연세대 합격할 수 있는 컷이 달라져요. 이렇게 뭐 올해처럼 진짜 선발인원이 갑자기 엄청 떴어요. 전자공학 같은 경우도 엄청 늘고 그다음 나머지 뭐 사회환경 같은 것도 인원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 특징이 티오가 많아지면 가기가 수월해져요. 이렇게 티오가 빡빡해지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안정적으로 점수가 여기는 80 이상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10점이에요. 이렇게. 단답식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나의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단답식 2개를 틀려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80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져요. 연수대는 이렇게. 최종 결과를 보면 객관식은 20개가 돼요. 이게 4점밖에 안 돼요. 4점? 그러니까 4점이니까 객관식에서 한 2개 틀리면 8점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단답식에 한 개를 딱 틀리면 이제 1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82점이 딱 떠요, 이렇게. 그 정도면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어디 과든 다 웬만하면 갈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물론 이제 경쟁이, 티오가 너무 작아지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컷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이제, 아, 이 정도는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이죠 벌써? 내년 12월에 시험장 가기 전에 이 정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냥 서술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데서만 돼요, 이렇게. 아니, 어떠한 물리를 출제하는 사람도 이 전체 대학 물리가 이제 2권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4문제를 뽑으래. 이렇게. 당연히 중요한 데서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한 데서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정해져 있어요. 고려대가 이렇게. 여러분이 단원명을 알겠죠? 역학이라는 단어 있어요. 물리에서 역학 하나 이렇게. 열역학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봤지만 하나, 둘, 셋, 넷, 5년치가 똑같아요. 내는 스타일이. 역학, 열역학 하나. 그 다음 전자기학. 여기 한 개, 이렇게. 여기 한 개를 깔고, 현대물리 한 개를 깔아요. 이렇게. 그래서 역학, 열역학, 전자기, 현대물 하나씩 깔아서, 나머지 이제 이 단원을 보면 유치역학도 있고, 빛과 파동도 있는데, 거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네 문제를 깔지만, 물론 보통 이제 여기에 문제당 2개, 3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전체 한 10개에서 15개가 돼요. 매년. 이렇게. 이 정도 문제를 깔고. 근데 고려대 시험은 보통 그거를 보러 갔다 온 친구들은 다 잘 풀어요. 예? 익숙한 거, 이렇게. 근데 얘네들도 매년 한 문제 정도 이상한 걸 내요. 정말 특이한 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력학에서 약간 엔트로피를 좀 요상한 걸 냈는데, 좀 특이한 거, 잘 다루지 않는 걸 냈는데, 그런 게 한 개 정도가 섞여요. 한 개 정도. 그러니까 얘들은 4문제 정도에서 3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합격권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한 개가 특이하게 나오면 내가 틀려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나머지 3개는 확실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얘도 80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90 이상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고려대는 여수대보다 문제 수가 적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여수대 고려대 문제를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2개를 같이 같이 보겠죠, 다? 이렇게 한 학교만 딱 공략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 되는데, 뭐 어떤 거는 1년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물리는 고등학교 때 수능을 선택할 때 잘 선택을 안 하더라고. 어려우니까. 일단 대학교 가서해서 물리 선택 안 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뭐 다니다 보니까 편입이라는 게 있고 알고 보니 물리가 포함되어 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친구들 의견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 느낌은 1월 달부터 내가 뭔가 준비한다 그러면 그냥 물리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준비해도 시간은 충분해요.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드리면 예전에 막 재수 삼수해서 대학 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 아무 데 가서 2년 다니고 연고대 편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전국 이제 공대 다니니까 수학 물리 이런 거 자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걸 1년만 딱 해서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수능보다. 되게 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수능처럼 막 엄청난 과목을 다 미친 듯이 해서 연고대 가기는 어려운데 편입은 많아야 3개, 적으면 2개, 영어야 뭐 필수 개념이니까 바짝 짜서 하면 충분해요, 충분. 자, 일단 지우다. 나중에 보세요, 동영상. 물론. 제가 문제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게 올해 출제된 수능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자, 일단 연수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용이에요. 자, 수능 객관식에서 보면 뭐 그림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 쭉 돼 있고 요거 데이터를 보여주고 설명 중에 이제 옳은 걸 골라라 하잖아요.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뭐 기억이 틀리면 긋고 여기 긋고 뭐 이렇게 해서 풀어요. 보통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돼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수능은.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배점이 높으면 뭐를 계산하라 그래. 여기서 V가 뭐냐 이렇게. 보통 수능 같은 거 후반 뒤쪽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전체를 보면 이런 계산 하나를 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기억니 디귿 섞여 있는 건 좀 쉬운 문제. 이렇게. 근데 연세대 시험은 둘 중에 뭐일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없어요. 예? 이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니 디귿. 이런 문제는 아예 출제가 안 되고,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예, 이런 스타일이. 99%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형식은 똑같아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림이 주어지고, 혹은 그림이 없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문제 스타일은 여기 중에 하나를 구하라 그리고 보기가 5개를 깔아요. 이렇게. 근데 예전 어떤 해는 이 1, 2, 3, 4, 5 선택하는 게 6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6개, 7, 8개 이렇게. 그냥 자기들 알아서 막 내. 그냥 문제 유형은 포맷이 없어. 대신에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뭘 구해라. 이런 스타일이 많다. 이게 그동안 출제됐던 시험 문제 봅니다. 이건 객관식이에요. 2021이니까 작년도 문제예요. 올해 문제는 아직 복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가장 최근의 작년도 뭐 기차가 정지해 있다. 지면으로부터 서쪽으로 속력으로 뭐를 달린다. 기차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지금 뭐 문제를 풀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정도만 보세요. 자, 기차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독수리는 북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때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정지 관찰자가 본 독수리의 속도를 구해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냥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역학 문제였으면 요 번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8월, 9월 달에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번호라서 요 번호 보세요. 2020년생인데 요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도선에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요. 여기 점을 딱 찍었어요. P점. 요 점에 생기는 자기장을 구하래요. 그리고 4,8분의 뮤형이 어떤 값인지 노출되어 있고.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전류가 흘러가는 조각이 짧아. 길면 상관없어요. 아주 짧으면 얘가 여기다 주는 자기장을 B라고 하는데 이 B라는 자기장을 풀기 위해서 비우사바르 법칙이라는 적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원칙이에요. 뭐 이상한 걸만 해야 돼요. 이런 건 적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이 조각이 주는 자기장을 구하고 이 조각도 구하고 원형 도선이 구는 것도 구하고 두하고 다 4개를 더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능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낼 수가 없어요. 적분식으로 뭔가 문제 풀어나가는 걸 낼 수는 없는데 연세는 이런 걸 내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시험장에서 야 객관식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적분을 해야 돼. 적분을 꼭 해서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고 적분을 하다 보면 이런 조각들이 주는 자기장이 뭔지 B가 뭔지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암기가 돼요. 이렇게 암기가 될 거예요. 결국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풀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적분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문제 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 끗 차이야. 다 보세요. 이거 뭐 파이 뭐 다 비슷해. 내가 이렇게 약간 꼼수를 부려서 뭐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가 99%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연세대는 20개의 객관식이 있다. 객관식 20개 중에 19개나 20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깔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보기 하나를 딱 고르는 거예요. 계산해서.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쭉 공부하다 보면 이 20개 객관식을 보통 시험장에 가까워지면 실력이 확 늘거든요. 네? 막판에 그렇게 확 늘어요. 그러면 20개를 푸는데 한 40분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2분, 1분 딱 잡고 그 정도로 빠르게 풀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객관식에 가끔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그냥
1, 2, 3, 4, 5번을 깔고 평면 전자기파의 성질이 아는 걸 고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5개 중에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이런 건 아닌 걸 찾으라 이렇게. 근데 어떤 데는 모두라는 말을 써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가 한 2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가능성 있는 지문을 깔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이고 가끔 한두 개는 5개 중에 옳은 거 틀린 걸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약간 이게 꼼수 써가지고 이렇게 뭐 지우고 하다 보면 뭐 중에 뭐니까 확인하고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 문제마다 정확히 내가 알아야지만 답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객관식에서 오답을 하면 1점을 깠어. 이거 정답이면 4점이야. 이렇게. 틀리잖아요. 틀리면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1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야, 찍지 말라는 거야. 아예. 찍으면 그 점수 까겠다는 거야. 이렇게. 푼 것만 표기하라는 거야. 오해 말이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형화 돼서 딱 고착된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이야. 이렇게. 올해는 해보고 내년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야 된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고. 대충. 그리고 요 전자기파라는 것도 되게 기퉁이에요. 전자기학이라는 그 과목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파트고 잘 다루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내버립니다. 자, 연세대 단답식 볼게요. 이게 10점짜리예요. 되게 중요한 점수 이렇게. 근데 이게 단답식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똑같은 문제 스타일이에요. 푸는 거예요, 뭘 계산으로. 그래서 마찰 계수가 있고 나무 토막이 서 있고 금속 총알이 박혀서 완전 비탄성한다는 것을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충돌 이렇게. 속도가 생겨요. 이렇게. 요거 충돌한 다음에 속도를 구하는 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을 푼다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마찰이 깔려 있어요. 가다가 멈추겠지. 이렇게. 멈췄을 때 거리가 나오네요. 요거는 에너지로 또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충돌 과정엔 운동량 보존이라는 파트가 하나를 여기다 넣어야 되고 충돌 후에는 에너지가 손실됐구나. 그래서 에너지 학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보통 역학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총알의 비열이 뭐고 온도 변화. 여기서 마찰이 있대. 이렇게 잘 못 간다는 거야.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 쓸고 지나갈 때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변할 텐데 온도 변화를 주어지고 거리를 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지만 운동량 보존, 에너지, 열량 얘기가 나와요. 3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부러만 만드는 거야. 복잡하게. 왜냐면 시점짜리니까. 아까 객관식과 약간 차별화시키기 위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깔아요. 그래서 운동량도 확인을 해야 되고 에너지 확인해야 되고 열량 확인까지 해야 돼. 이렇게. 이런 문제를 깔아서 출제됐던 게 작년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2개를 내는 거예요. 2개를. 그다음 그 전년도 볼게요. 2019. 좀 한참 전인가? 요거는 축적이에요, 축적기. 이게 복원이 좀 그러니까 다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그림 그린 거야. 축적이랑 판때기에 카파1, 카파2라는 유전체를 넣고 이 전체 합성 정육량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직렬 병렬 구조를 통해서 값을 구해야 돼. 이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 이건 객관식 내도 상관없어. 근데 요건 좀 지저분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답을 정확히 구해야 돼요. 특히나 D를 구할 때 여기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내가 D를 했더니 40cm야. 이렇게. 이게 쓰면 빵점입니다. 단위를 안 쓰면 다 나가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숫자가 등장할 때는 거기 뒤에 이거 미터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센티미터나 미터나 이런 걸 단위를 꼭 써줘야 돼요. 숫자 뒤에는 답에 단위를 넣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 풀어도 거버려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런 거 없어. 얘는 그냥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자로 답을 구하면 돼요. 이게 연대 단답식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학물리 책을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텐데 대학물리 책에 보면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대학물리는 없어. 다 주관식으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도 그냥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는 주관식으로 자꾸 써보고 해결해 나가는 걸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도 무슨 기억력 디귿처럼 고르는 게 아니고 풀면 답이 맞는 거고 틀리면 그냥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고려대 볼게요. 고려대. 고려대는 이제 역학, 연력학, 전자기, 현대물리 하나씩 나오는데 원래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여기 문제 하나다가 문제 상황을 두 개를 넣어놨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뭐 토막이 있다, 경사면이 있다, 그 다음에 마찰이 없다, 얘가 떨어지고 얘는 미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면서 얘를 구하래요. A가 가속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해결하다 보면 5개의 미지수가 나와요. 되게 그림은 단순해 보여도 상황이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5개의 미지수가 나오니까 우린 5개의 식을 만들어야 돼요. 연립방정식. 이렇게. 그래서 이때 2020 고려대 문제가 아주 짱돌이라 그래요. 쓰레기예요. 이거를 손을 대려고 해도 이게 지금 보면 질량이 스몰의 라지엠이니까 질량이 서로 관련이 없어. 이렇게 다 문자가 살아있어요. 다 모든 식에. 그러니까 이거를 연립해야 돼서 아주 지저분한 문제가 하나씩 섞이게 돼요. 이런 게 이제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제한 나머지 문제들은 이 정도처럼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그런 스타일로 까는 거고. 그리고 서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이 정도가 답안지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우리가 그 A3라고 하는 거, 큰 거 있죠, 큰 거. 옛날에는 이런 거 8줄지, 큰 답안지 이거. 거기에 앞뒤로 4문제니까 요 한 칸씩 서술하면 됩니다. 이렇게 1, 2, 3, 4. 근데 문제 하나당 작은 문제가 2, 3개가 있으니까 이 정도 칸을 채우면 돼요. 이 문제 하나를 이렇게. 여기 2문제가 있다니까 이 정도 칸을 채우면 돼요. 그리고 이 칸 안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답은 지금 할 건 아닌데 이걸 하도 많이 물어보더라고. 되게 부담이 있나 봐. 그냥 부담 느낄 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국어 문장을 깔아요. 이거 같은 경우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그런 이제 국어적인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설명해 주는 게 답안지가 이쁘장해. 여기다가 그림을 깔아요. 그림에 여기저기 흰 표시하는 거예요. 뭐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이걸 2번에 배치하고 3번부터는 식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랑 뭐랑 같다, 뭐랑 뭐랑 같다, 뭐랑 뭐랑 같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 최종 답을 써요. 이 정도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안에요.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그 대학물리 책의 연습 문제 보면 다 이렇게 중화식이거든. 그냥 그거를 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작년 거 현대물리의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라 그래요.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다는 걸 주어지고 보호의 양저하된 가공동량 요 조건을 넣어서 반지름을 찾아라. 이렇게. 이거 하나. 아주 기본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전자가 2에서 1로 점프할 때 발생하는 빛 광자의 파장을 찾아라. 이렇게.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어려울 수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수소 원자의 속력을 구해라. 이렇게. 뭔가 분열되니까 뭘 던지면 나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야. 이것도, 여기다 이 정도 쓰는 거, 이 정도 양이. 이렇게. 우리가 논술고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막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는 뭐기 때문에 뭐는 뭐랑 같고 뭐 이렇게 하면 절대 그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하나를 쓰고 그림 그리고 식을 전개해서 답을 구하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보는 중간 기말고사 그런 문제 해결과 비슷하게 끌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 4개 서술 고려대, 그 다음에 20개 객관식, 2개 단답 주관식 이렇게. 그래서 연세대는 정리하면 요거 2개 단답식 문제를 틀리면 힘들어. 네. 20점이 날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고려대는 이제 4개 중에 3개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그 정도 기준 딱 세우고 갑니다. 그 다음에 문항별 분포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잘려요 보통. 물리책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물리책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권짜리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보통 물리 과목이 개설되니까 그 수업 시간에 그 대학교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가 이제 한 권짜리로 돼 있어. 물리학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건 부족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항상 2권짜리. 이렇게 2권짜리가 제일 좋고 이따가 좀 어떤 책이 좋은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1권이에요. 1권 역학, 유체, 연력학 이렇게. 그 다음 전자기학, 빛, 현대물리가 2권이에요. 보통 그래서 1권, 2권 전체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책이.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봐도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렇게. 역학하고 전자기는 양이 제일 많아. 이렇게. 이게 여기 1권이잖아요. 1권 중에 3분의 2야. 얘가 이렇게. 그 양 자체도 그렇고 문제 개수도 그래요. 그리고 전자기, 빛, 현대물리 파트도 2권 책이 있다면 거기도 얘가 3분의 2가 돼요. 양이 이렇게. 그래서 요 2개가 전체 3분의 2 됩니다. 이렇게. 양도 3분의 2, 문제도 3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22개가 나온다 했으니까 22개 중에 역학 7, 8개 깔아요. 이렇게. 그렇게 깔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2개 합치면 15개 정도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 나머지 애들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씩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2개가 제일 중요하고 2개 제일 어렵다. 하나씩. 그리고 유체 같은 경우는 고대부터 얘기할게요. 고대는 안 나왔어요. 한 번도요. 고대 이렇게. 고대는 나온 적이 없고 연력학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전자기 나오고 있고 현대물리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는 고대만 준비할 거야 하면 약간 로또식이라는데 지금부터 이거 째고 역학, 연력학, 전자기, 현대물리만 볼 거야. 왜냐하면 5년치가 똑같아. 나오는 스타일이 이렇게. 근데 6년째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뭘 다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다 나옵니다. 전범위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전체 중에 역학하고 전자기학이 제일 문제 난이도가 좀 높고 어렵고 나머지는 유체나 연력학이나 빛, 파동, 현대물리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문제 구성이 이렇게. 자, 그리고 맨날 나오는 똑같이 나오면 이것도 있어. 아까 처음에 연세대는 귀퉁이 지엽적인 걸 나오는데 그게 이제 되게 지엽적인 곳에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맞추면 합격, 안 맞추면 불합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엽적인 것은 다 힘들어요. 모든 친구들이. 이게 귀퉁이니까 너무. 그래서 당락을 결정한 합격권에서 뭔가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파트 있죠. 그거를 공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역학, 전자, 역학은 뭐 이런 용어만 보세요. 강체역학. 강체역학이 이제 막 불러가는 거. 이거는 대학에만 등장하는 거. 수능에 없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운동, 왔다 갔다, 단진동. 아까 봤지만 충돌, 힘, 에너지.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전부 다긴 한데 이런데 잘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은 뭐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고 자기장 앙페르 법칙이 있고 전기력, 자기력, 힘에 대한 게 있고 이런 거 잘 등장하고 왔다 갔다 해요. 전기가 뭐 자기가 전기를 만든 전자기 유도가 있고 각종 회로가 있어요. 저항이 있는 것, 뭐 저항계 축정이 있는 거, 교류 있는 거 이런 거 잘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 가장 뒤에 있는 전자기법도 가끔 잘 나오고 이 2개가 60에서 70일을 생각하면 돼요. 양도 그렇고 문제 개수도 그렇고 이렇게. 나머지는
유체학이라고 이제 흘러가는 거, 뭐 압력, 부력 이런 거 막 물어보는 거, 연습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연력과 법칙, 이거 맨날 나오는 거, 고려대가 좋아하고 연대도 좋아하는 거 이렇게. 그다음 빛은 빛의 굴절, 뭐 두 개가 만나는 간섭, 현대물리는 양자 역학, 양자론, 상대론 아인슈타인이네 이런 거 잘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물리에서 이제 물리 1, 2까지 다 내가 뭔가 관심 있어서 공부하고 선택까지 했으면 거기다가 살을 더 붙여야 될 게 상황에 맞는 적분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그게 대학 물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물리에다가 적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더하는 게 대학 물리가 돼요. 미적분학, 그러니까 미분적분 포함해서. 근데 그게 이제 막 덩치 큰 게 저기 역학은 강체전 역학이 막 그게 들어가는 거고 전자기는 뒤에 보면 아까 가우스, 앙페르 이상한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적분으로 하는 거, 비오사바르 법칙 이런 거 그런 게 등장하고 조금 살이 붙는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적극적으로 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다. 그게 다들 같은 입장이에요. 다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하는 거라서 본인만 뭔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 다 힘들어. 그런 건 괜찮아. 합격해 봅시다. 자. 제가 기억하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는데 학점이 아주 낮아요. 2007, 8도 있어. 막 토익도 막 그때는 700점이 커졌는데 근데 시험 하나로 간 친구도 있어요. 시험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끝나고 나면 제일 쉽다고 느낀대요. 합격자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봤던 여러 번의 수능도 있고 여기저기 봤던 모든 시험 중에 이 연고대 편입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많지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요 자리에 왔는 시기가 12월 말이잖아요. 이제 1월 달부터 뭔가 나 준비해서 할 거야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뭔가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 시험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열과 성의를 다하면 절대 떨어질 수는 없다. 누구나 기회가 있는 거고 아 물리 처음 나는 제로 베이스인데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아니 속된 말로 대학 물리 책 2권이란 말이에요. 그 2권에 대한 걸 내가 한 10번 보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반복해도 그러면 모르겠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할 때야 당연히 익숙해지는 건 모를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보다 보면 뭔지 몰라도 문제는 풀 거야 나중에. 그러면 가는 거야. 제가 볼 때 이 순서예요. 합격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순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떠요. 그러니까 연세대 전자과 몇 명 뽑겠다. 무슨 대학 몇 명 뽑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티오가 많아졌어. 이제 진짜 웬만하면 다 가는 거예요. 정말 가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가 있겠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11월 말에 딱 왔을 때 공고를 딱 봐봐요. 이렇게. 근데 와 올해가 크니까 내년도 비슷한 식으로 나오면 진짜 유리한 거예요. 가기가. 그리고 전자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전자과는 전자과, 기계과, 학원과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이저과니까 이것저것 그냥 학생을 선발할 때 뭔가 까다로워요. 조건이 이렇게. 특히나 전자과 같은 경우는 전자과가 아닌 친구들 잘 뽑진 않아요. 이렇게. 원래 그런 특징이 있어. 우리가 전자과인데 기계과에 넘어왔어? 안 뽑을래. 왜냐하면 나머지 전자과 출신들의 학점이나 모든 게 다 좋으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허물을 수 있는 게 TO예요. 이렇게. 아니, TO가 전자과 8명이었을 때랑 20명일 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8명일 때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시험도 잘 봐야 되고 학점도 좋아야 되고 다 그런데 아니 TO가 20명이 되면 그냥 시험 잘 보면 다 받는 거야. 이렇게. 그 정도로 풀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본인의 학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학점이 너무 낮아도 TO가 많아지면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올해와 같은 정도의 TO가 만약에 뜨면 대박인 거예요. 올해 시험 봤어야 돼, 사실은. 올해 봐서 딱 가면 제일 좋았는데, 내년도 뜰 거야, 조금씩. 그리고 TO가 제일 중요하긴 하고, 그다음 일자 필기 점수가 할 때 중요합니다. 80점, 90점 이상. 모든 과목 이렇게.
물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에 시험이 나오든 유형이 바뀌든 뭐하든 이따 보겠지만 두 권의 책에 대한 예제와 연습 문제 풀 정도 되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발 인원 중요하고 일자 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서류 평가 있어. 예? 영어는 패스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거 있어요. 내가 토익을 딱 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850이에요. 볼 수 있거든 이렇게. 한 번 더 보면 900이에요. 한 번 더 보면 950이에요. 뭔가 있어. 공부하니까 확 올라가. 이게 뭔가 베이스가 돼 있어. 이런 친구들은 몇 번 봐. 그냥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근데 영어 침 보니까 550이 나와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이제 컷을 맞췄어요. 800으로. 이런 친구들이 900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컷만 넘기면 이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하지 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딱 봤는데 영어가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컷은 넘겼어요. 대신에 점수가 자기 마음에 들진 않아. 한 번 더 보니까 확 올라가요. 한 번 더 보니까 확 올라가요. 이러면 점수를 좀 많이 받는 게 좋겠지. 이렇게. 근데 이공대 친구들의 대부분은 영어 점수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한 제가 예전에 300 몇 점 나온 적이 있는데 토익이 이렇게. 근데 올리더라고. 쭉 올려서 800이 넘잖아요. 컷을 넘기면 더 이상 절대 하지 마요. 이렇게. 여기에 힘을 쏟느니 나머지가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거 그렇고 학점 있죠. 이렇게 지금 아직 2학년이 마치자고 1학년이라고 학점 좀 신경 쓰면 좋아요. 이렇게 학점 신경 쓰라는 게 학점이 중요해지는 건 아니고 학점을 신경 쓰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딱 2월달 돼 보면 과별로 이제 합격자 통계들이 막 나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가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올해 뭐 고려대 전자과는 4.0 이하가 없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커뮤니티마다 이런 얘기가 쏟아져 이제. 야, 올해 연세대 무슨 과는 학점으로 뽑은 것 같아. 4.3 이하다. 이렇게. 근데 이 학점은 제가 볼 때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점이 좋은 친구들이 시험도 잘 볼 확률이 되게 커요. 이렇게. 근데 학점이 낮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2.7, 뭐 3점 초반대 이런 친구들이 기회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런 친구도 합격한 사례가 많아요. 이렇게. 결국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제일 중요해서 본인이 학점이 좀 낮아. 근데 더 이상 이제 복구가 안 돼. 이제 2학년 마쳤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학년이야. 예? 아직 두 학기가 남았어. 그러면 특히나 이 전반기 때, 후반기 때 바쁘니까 1학기 때는 조금 신경 써서 학점 올리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뭐 학교 가는 것도 없어. 그냥 집에서 좀 신경 써야 돼. 근데 그 학점을 올리려고 막 며칠 고생하고 막 하는 것들이 2학기 때 이제 편입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구나. 자신감도 있고. 많으면 좋지, 장점이.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대 괜찮죠? 전자과였어요. 4.08이었어요. 학점이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1차만 패스하면 무조건 합격이래요.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와서 뭐 그러는 거야. 어? 자기 학교도 그렇고 학점도 좋고 1차를 뽑고 2차 최종 선발 연대 같은 경우에 근데 1차는 패스는 2차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뽑아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 연고대 교수들은 밑에 학교 이렇게 뭐 누구 학교 뭐 지금 우리는 이제 어느 학교보다 높다 낮다 이런 게 막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래 이거 보고 성실했어 안 했어 이렇게 그리고 점수가 얼마큼 나오느냐 이런 거 신경 써요. 그러니까 특히나 TU가 올해처럼 많아지면 이게 제일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뽑는 거야. 이렇게. 자소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에? 근데 마이너스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거 이렇게 똑같이 자소서를 출력해서 볼 텐데 이 사람들이 1000잘 쓰라 했는데 내가 300자 써놓으면 이거 완전 부실한 거예요. 신경 안 쓴 거예요. 떨고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1000자 맞추는 거 그리고 뭔가 잘 쓰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지 물론 이런 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무슨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면 안 되게 적절히 다 비슷해 자소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게 올해도 내년이니까 하여튼 인원이 많이 뜨고 내가 그 인원에 들어가는 필기 점수를 잘 맞춰 놓으면 밑에랑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이 사람들 어떻게 선발하는지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필기 점수로 1등부터 만약에 3명을 뽑으면 3배수니까 9명까지를 1등부터 9등까지를 이 점수로 나열을 해요. 이거밖에 기준이 없으니까 나열을 쫙 해놔요. 이렇게. 근데 1등한 친구의 서류를 봐요. 학점을 딱 봐요. 뭘 보여? 오, 괜찮아요. 합격이야. 이렇게. 이쪽에 가 있어. 이쪽 박스에 딱 들어가요. 그 서류가. 이렇게. 자기 9등하는 친구였어요. 자, 여기서 9등. 근데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학점도 뭐 2.7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쪽 박스에 가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합격권, 불합격권 이렇게. 이 박스에 들어가는 순간 한 번도 안 봐요. 이거 자소도 안 봐요. 이것도 이렇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원래는 이제 3명을 뽑는 거니까 2등, 3등, 4등, 5등권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막 6, 7, 8등 하는 친구들이 학점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열심히 성실해요. 그러면 또 이쪽 합격 박스에 들어가요. 나중에 고려해 볼게.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걸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자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건 이걸 1등 해버리면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그 박스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공부할 때 물론 학점이 자기가 본인이 좋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래, 2과목이든 3과목이든 이 필기 점수를 대박 치는 거야, 그냥. 예? 이걸로. 그러면 1차 성적이 엑셀 시트에서 제가 제일 위에 있으면 절대 안 떨어뜨려요. 예? 아니, 이거 1등 했는데 학점이, 물론 너무 낮으면 1점대로는 안 돼. 예?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적어도 2점대나 3점대가 돼야지. 그러면 괜찮아. 자, 물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학원에 왔으니까 수업 같은 걸 하겠지만 여러분이 부교재가 필요해요. 물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열심히 제가 수업에서 열심히 뭔가 설명을 해도 이거를 본인이 연습해서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자기 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지정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자명이에요. 할리데이 영 이런 책이 있어요. 이렇게 이 책을 좀 이따가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거기 본문에 있는 이론과 예제가 있겠지. 이렇게 이거는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12월 기준이에요. 내년 12월 시험장 가기 전에 기준이에요. 이렇게 이 두 권의 책은 이론과 예제, 본문에 있는 예제는 다 보고 들어가고 연습 문제는 많아. 많은데 이것도 오바긴 한데 한 80% 정도 혹은 60% 정도를 해결할 정도가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워낙 많아서 본인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전체적인 한 반타작 하고 들어갈래. 이렇게. 내가 10문제를 풀면 한 2-3개 정도 틀리고 나머지 맞출 정도가 되면 돼요. 이런 수준으로 깔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네? 절대 필기는 아까처럼 8, 9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책을 보여드릴 텐데 이 책을 딱 준비해 놓고 거기 나오는 예제와 본문, 연습 문제를 지금부터 해보자. 이렇게. 뭐 안 되겠지만 해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은 이것이 영책이란 책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12판입니다. 번역판 이렇게. 여기가 출판사가 예를 들게 되나? 자유아카데미인데 이게 북실도 있고 있는데 이 표지가 있어야 돼. 이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할리데이예요. 이렇게 이게 9판이에요. 표지만 이게 10판이에요. 이걸 까는 이유가 있어요. 11판이에요. 가장 최근 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할리데이라는 저자명으로 인터넷에 서점을 딱 검색하면 이게 딱 떠요. 이 두 개가 다 절판됐어요. 이렇게. 이 두 개는 없어요. 이것만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책은 자 본문은 사실 원서와 번역판의 차이가 없어요. 본문에는. 근데 본문은 똑같아요. 예제 똑같아요. 근데
이게 번역판이니까 번역이 한 50%밖에 안 돼 있어요. 문제 얘기예요, 지금요. 이렇게. 영책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면 원서에는 한 100번까지 돼 있는데 50번밖에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책이 좋은 것은 초보자가 좋아요. 에? 이론 정리하기가 좋아요. 문제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물리를 공부할 거야. 그리고 뭔가 독학으로 한번 해볼래. 에? 1월달 한번 미친듯이 읽어보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요거보다. 자, 할리데이 갑니다. 할리데이는 이 구판을 보세요. 이게 번역의 100%예요, 얘가. 이렇게. 문제가 진짜 많아요. 문제가 챕터당 100개 있으면 100개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아주 뭔가 깔끔해. 근데 이 뒤에 애들 있죠? 예? 아, 우리를 무시해. 우리 다 풀고 싶은데 얘는 50%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 얘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 앞에 있는 데는 뭐 훌륭해. 좋아. 거기는 뭐 차이도 없어, 사실. 이론적인 차이. 근데 연습 문제가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이 책을 갖고 있으면 뒤 연습 문제를 딱 펴보면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많아야 6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100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할리데이 책이라는 것은 문제 정리가 되게 좋아요. 똑같이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보다도 그냥 제일 베스트는 이거요. 예? 이거. 요거나 이겁니다. 별로 안 좋아. 개인적으로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론 이거를 다 소화하라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완결체 다 갖고 있으면 뭔가 이게 뿌듯하잖아, 이렇게. 본인의 책을, 여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없다면 이거와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두 권의 책을 구할 수가 없어.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암암리에 뭔가 뿌리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책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1월달부터 뭐 강의에 이제 올라와서 강의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에서 진행하는 뭔가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걸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책에 대해서 번호를 지정할 거예요. 이렇게. 1월달에 수업을 들어도 이 책에 대한 연습 문제나 예제를 풀고 있고 5월달에 들어와도 9월달에 들어와도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가 낯설고 힘들고 해서 뭐 나중에 실력이 쌓은 다음에 한 9월달, 10월달에 연습 문제 대학 물리 풀어봐야지가 아니고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안 되더라도. 그래야 익숙해져야 됩니다. 커리 질문도 많던데 이거 1, 2월 때는 기초 원래 정규는 3월달부터예요. 이렇게 두 개 잘립니다. 이렇게 요거 3월, 4월 기본 이론 기본자가 붙어 있는 것은 전체 대학 분리 한 60%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두 권의 책의 대학 물리가 이걸 풀 버전이 100이라면 60% 정도만 할 거예요. 다 하진 못해요. 너무 버거워요. 양도 많고. 그리고 심화자가 붙어 있는 여기는 전체 100%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게 이론 2달, 문풀 2달, 요 연습이 필요하니까 물리는 이론만 해서는 안 돼. 요거 하고 연습하고 이론 2달, 문제 2달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모의고사 이렇게. 그럼 1, 2월 달에 뭐하냐? 요거 물리가 처음이거나 힘들다, 오랜만이다 하는 친구들 위해서 가장 어려운 올해는 역학 전자기만 좀 볼 거예요. 역학 전자기를 잡으면 웬만큼 물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역학 전자기에 대한 개념 위주로 볼 거예요. 아까 소개된 그런 책에 보면 다 수식이에요. 이렇게 어떤 수식적인 전개를 통해서 물리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버거우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장난이야.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막 같이 보고 이렇게 개념 잡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역학이나 전자기 파트에 해당되는 개념만 뽑아서 물론 여기 다 볼 거예요. 다 심화까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그렇게 틀을 잡자. 틀을 잡고 여기에 문제가 나가고 개념 문제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영책 찍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뭐 어디 풀어보라고 어디 예제를 읽어보라고 이렇게 그런 거 찍고 시험도 보고 뭐 이게 올해 일주일 한 번에 할 거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좀 강의는 작은데 여러분 할 건 많게 이렇게 집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라고 이렇게 많이 나눠드릴게요. 이것저것 그럼 다 하고 와야 돼. 다음 주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론을 공부할 때는 그 물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먼저 이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과정이 나중에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다. A가 B를 만나서 C가 됐대.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D를 만나서 E가 됐다. 이런 단계를 볼 거예요. 쭉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랬더니 E는 뭐 F가 됐대. 뭐 이렇게 됐어. 이게 중요하대.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가 실제 시험 문제에 써먹냐 안 써먹어요. 이렇게. 이것만 문제 푸는데 써먹어요. 이것만 필요해요. 많은 문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대학물리 연속 문제를 보면 영 할리데이 마찬가지인데 야,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솔루션을 보니까 설명이 안 돼 있고 야 3-7식에 들어가서 대입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거 대입하래. 그 시기에. 대입하라고 딱 시계 가봤더니 여기다 막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 중간에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많이 할 텐데 운동량이 보존된대요. 운동량 보존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고 그래서 결국 운동량 보존된대라고 하면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의 결과물을 어떤 문제 속에 연습을 해볼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걸 가지고 써먹는 거지 이 중간 과정에서 안 해요. 이렇게. 제 말이 좀 돌고 있는데 이 되는가요? 여기 되고 있음. 자,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이 과정을 다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고 할 거예요. 이게 왜 나는지가 중요하거든. 이 과정에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이것만 써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리가 좀 자기가 익숙하고 괜찮다 싶으면 이 전체가 통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익숙하고 뭐 잘 되는 친구들 그런데 잘 안 된다면 이것만 정리해서 문제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하는 게 되게 필요해.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막히고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나 뭘 보면 안 풀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보통 초보자들은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단계를 내가 공부 안 했구나 해서 이 단계를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보고 이걸 가지고 1번 문제가 안 풀리면 2번을 풀어보고 3번을 풀어보고 이걸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왜 이게 나왔는지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돼.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는 이런 과정을 다 정리해서 이 시기에 왜 나왔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단계지만 이거를 문제 속에 적용하다 보면 이 식만 써먹는구나. 그럼 이 식이 중요한 거구나. 이 식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구나를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것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왔는데. 그리고 문제는요, 열심히 이걸 풀어요. 이것만 가지고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런 과정에 대한 걸 다 까먹고 문제를 풀다 보고 솔루션을 보다 보니까 이 식만 써먹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끼리 묶을 수 있어. 유형이 정리된다 그래. 이렇게 비슷한 걸 묶어요. 묶다 보면 이 위가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처음에 이론 시간에 정리했던 그 1단계, 2단계에서 최종 단계를 가는 이 전체가 이해가 되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고 이 마지막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해 보는 거. 이게 그냥 물리 실력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너무 힘들다면 과정을 생략하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 속에 넣어보고 해결해 보는 연습이 일단 해보고 그걸 하다 보면 위의 단계가 정리되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처음에 물리 공부할 때, 아, 뭐, 이거는 되는데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은 다 달라요. 문제 푸는 방법도 다른 것 같아. 근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똑같은 식의 이식을 넣어서 푸는 문제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필승 전략입니다. 무조건 붙는 하루에 5개씩 무조건 풀어요. 지금부터 오늘 이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바쁜 날이 있어도 어떤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하루에 5개 물리는 뭐 어떤 과목이든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해. 뭐 말하면 상관없어. 이상이야. 뭐 수업 시간에 있으면 예제 같은 거 줄 수 있고 고등학교 수능 문제 집에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갖다가 풀어 그냥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대학교재에 있는 예제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래서 뭐 못 푸는데 아니 그냥 하는 거야. 예? 특히나 여기 있죠 대학교재 보기 예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 해설이 있어요. 해설이 바로 나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영책이든 어떤 책이든 대학교재를 딱 찍고 뭔가 이쪽 파트를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고 대충 읽어보고 문제 읽고 나오는 해설, 요 해설을 공부해야 됩니다. 안 풀려요. 이게 안 풀려요. 예? 안 풀리면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요거 여기 나와 있는 해설을 읽으면서 이게 공부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거를 하루에 5개 정도씩만 하면 엄청 잘하게 될 거예요. 예? 엄청 잘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뭐 별거 없어. 여기는 그냥 뻔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그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나 두 부류가 크게 있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 1월 달에 내가 준비할 때 3월 달부터 학교를 병행해야 되는지랑 편입에 몰입할 수 있는지랑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고대만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래. 연고대만 해도 충분한데 불안하니까 밑에 대학까지 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 편입과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재학생과 휴학생은 물론 휴학생이 훨씬 좋지.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의외로 휴학생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에 양은 많지만 질이 안 좋을 수 있더라고. 이렇게 하루에 막 10시간씩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어보면 이렇게 별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1년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세우고 재학이든 휴학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10시간은 무조건 해보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그거. 특히나 휴학생은 뭐 알아 조절하는데 재학생 같은 분들은 이게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없다고 하잖아.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됐어.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면 3월 달부터 도서관에 가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학기 초니까 학교 공부가 별로 없으니 편입 공부를 열심히 해요. 가서 저녁까지 이렇게. 그리고 시험 기간이 오면 편입을 하지 않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해. 학점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휴학생이라면 이 공부 장소 되게 중요합니다. 매일 갈 수 있는 장소를 세팅해야 돼요. 이렇게.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하나 딱 찍어서 안정되게 하루 10시간씩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1년치만 죽었다 생각하면 돼. 지금부터 1년치. 이거 안 써놨구나. 고시생.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험은 진짜 가기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미친 듯이 해보면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필기 시험으로는 1등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제일 좋다.
연고대랑 일반 편입을 병행한다면 적어도 6월 말까지는 7월부터는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힘을 배분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니까 우리 시험에 있는 영어 패스, 영어 있죠. 토익 같은 거 빨리 따놔. 이렇게 그걸 1, 2월 달에 집중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내가 병행한다면 저쪽 영어 수학 쪽을 좀 더 하고 연고대 같은 경우는 그냥 얕게 좀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말쯤에 특히나 이 일반 편입은 모의고사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가서 보다 보면 인풋 아웃풋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웃풋이 별로 없다면 옛날에 그런 친구 있어요. 영어가 좀 약하니까 영어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쪽 학교를 아예 접고 연고대 올인한 친구가 있어요. 그게 좋은 선택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제일 찍 거예요. 이제 언제부터 내가 집중할지. 7월 초부터는 선택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내가 영어가 베이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토익도 막 900 몇 점이고 편입 영어도 할 필요가 없어. 별로.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은데 영어가 너무 힘들다. 근데 두 개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적어도 선택해야 돼. 어디에 더 집중할지 이렇게. 어디를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 7월부터 시험장 가는 12월까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한 6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때부터는 선택해야 된다. 근데 6월달까지는 마음대로 해보라. 이것저것 이렇게 다. 계획 잘 세우세요. 꼼꼼하게 세웁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갔을 때 자기 전에 한번 1년치 계획을 세워봐요. 1월, 2월 때는 뭐하고 3, 4월 뭐하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딱 보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학점이 아주 낮거나 나는 서류적인 지표가 아주 안 좋아. 예? 그래도 필기시험을 1등 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이제 시험을 잘 보자. 그런 전략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